이제 오늘은 어제 오후에 CS증권의 삼성전자 126,000원 리포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게 이제 옳다 그르다를 이제 논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개괄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126,000원으로 이제 타겟을 하기 전에 이제 현재까지 나온 외국 증권사들의 좀 삼성전자 이 목표 주가에 대한 수치들을 보게 되면 일본의 이제 다이와 증권은 11만 5천원, 그리고 JP 모건은 11만원, 골드만삭스는 10만 7천원, 그리고 HSBC는 이제 10만 5천원,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는 이제 9만 8천원을 이제 목표가로 좀 정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S증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이제 목표 주가를 부른 건데, 왜 이렇게 이제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는지를 보면, 물론 이제 이거는 번역문이니까 나중에 이제 원문을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는, 자, 하이라이트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애플 아이폰 OLED 핵심 공급 업체이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OLED 슈퍼사이클로 이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슈퍼사이클 도래에 따라 이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치를 아웃퍼폼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도 슈퍼사이클이지만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한 이 디스플레이 섹터의 슈퍼사이클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한 80%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사이클이 돌 때 이제 독식을 할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기 전에 이 현재 OLED 좀 업황을 보게 되면 OLED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내용은 다루진 않겠지만, 비단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 OLED 사업이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될 만큼 대형이나 소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까지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좀 두고 있다고 하죠. 나중에,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사람들이 차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좀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도달해 있는 건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다른 한 축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 시장이 크게 개화한 건 아니지만 VR, AR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는 이 AR, VR이라는 어떤 기존에 없던 매출이 또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OLED에 대한 수요는 꽤나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CS증권은 어떤 이유로 좀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좋게 평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제 순서는 이런 거죠. 일단 제가 이번에 애플의 그러니까 애플이 발표한 실적 발표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이 358억 달러. 작년에는, 여기죠. 잘못 봤네요. 395억 달러고, 작년에는 이제 264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약 한 50%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번에 애플 실적을 보면 이제 사상 최대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이 부품 공급 조달이 좀 어려울 거라는 어떤 컨센 때문에 이제 예상보다 이제 갈수록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애플의 OLED 스마트폰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리겠죠. 그래서 이 애플의 OLED를 공급하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어닝을 기록할 거고, 이제 그건 고스란히 삼성 전자 매출에 반영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요즘 보면 2차전지나 이제 해운 이런 섹터들만 좀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이 OLED 시장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현재 스마트폰 OLED 패널 보급률만 보더라도 내년에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저효과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망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만 이재용 부회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하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가 기다리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5 공장 투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투자권을 제외하더라도 현재는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 말은 이 가격 협상권이 공급자에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OLED 산업이 조만간 슈퍼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되게 그럴싸한데 사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되거든요. 공급 부족 현상이 다른 원자재처럼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제 굳건해냐 이제 이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이제 이번에 그 애플이 발표한 수치를 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 그 OLED 스마트폰 타이틀은 애플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 이제 기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 있죠. 이번에 애플이 많이 판매한 사실 스마트폰은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을쯤에서 아이폰 13이 나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보다 20%나 더 많은 물량을 생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는 수요를 이제 공급이 따라가기가 더 벅차겠죠. 그리고 이제 비단 이런 OLED 수요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도 잘 쓰고 있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제 미니 LED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OLED 아이패드를 선보인다고 하는 만큼 이제 같은 OLED 패널을 공급을 해도 스마트폰보다 면적이 크잖아요. 면적이 큰 OLED 패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만 역시도 팔리는 수치에 따라 매출 업사이드가 좀 크게 나올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폴더블 폰을 시작으로 만약에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의외로 빠르게 커진다면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이쪽 부분에서 그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물량에 다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각각의 경우의 수들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최상단에서 수혜를 받는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당장은 이제 애플의 하반기 제품 판매 대수가 이 부품 공급 조달 부족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물음표가 좀 찍힌 상황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 그리고 또 한 번의 아이폰 13의 대박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도 대박 마지막으로 이제 폴더블도 꽤 많이 팔려준다면 그러한 수혜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고스란히 수혜를 입는 거고 그건 결국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는 종목이잖아요. 뭐 환율이나 또 이머징 마켓에서의 어떤 비중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이슈에도 좀 연루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뭐 앞서 말씀드린 이슈만으로 이 희망 회로를 돌려서 뭐 당장 이제 풀매수를 하기보다도 이제 여러 번 나눠 사더라도 방금 살펴본 내용들에서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될 때마다 진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본업은 스마트폰도 아니고 가전사업도 아니죠. 5G도 아니죠. 그리고 바로 반도체 사업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심을 이제 반도체에 두고 양날개 이제 이런 산업들이 있는 거니까 주객을 전도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어제 나온 CS증권의 삼성전자 강력 매수 의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